장사 시작 1시간 전. 사장님, 오늘부터 저 못 나갑니다. 어제까지 일한 금액 보내주세요. 사장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늘 하루 쉴게요. 사장님, 교통사고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스무리한 카톡을 안 받아본 자영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사랑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서로 필요에 의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맺은 계약이지만 한순간에 깨지는 관계가 사장과 아르바이트의 관계인 것 같다. 처음엔 나도 모든 잘못을 직원에게 찾으려고 했었다.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진짜 마인드가 안 돼먹었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잘못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직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신형세를 살아가면서 무책임한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남에게 찾는 행위는 우리의 사업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원들이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해볼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갈등이 아니라 해결책이니까. 정확히 식당에서 사장이 가져야 되는 카리스마가 뭘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잘못된 좀 꼬치꼬치 따지고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카리스마일까? 내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사장이 맡은 업무를 잘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한다. 기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도 안 된 업장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얼마 전 한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장이 카운터에 앉아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고 손님 접객부터 서빙, 청소까지 모두 직원에게 도맡아 시키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규모가 꽤 있는 매장이라서 당연히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사장이 사장답지 못하면 직원들도 매장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 경영학계에서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리더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 업장은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고 주구장창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사장이 솔선수범하는 상징적 행동을 할 때 구성원들이 사장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해 나아간다는 얘기다. 사장은 기본적으로 업장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된다. 관리직은 매장의 모든 컨디션을 체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개선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고 관리하려면 필드에서 직접 뛰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미세한 디테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되려면 제일 먼저 바닥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다 해봐야 잘 시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업장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업무적으로 완벽할 때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 알바, 친구들이 사장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상사가 좋든 싫든 FM으로 움직이는 상사가 있으면 아랫사람이 함부로 대충 일할 수 있을까? 그러긴 쉽지 않다. 그래서 매니저급 이상은 업장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인이라고 카운터에서 핸드폰 두드리고 있으면 믿고 따라올 직원 하나 없을 것이다.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사장도 대충 하는데 나도 대충 하지. 그렇게 되면 망조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요 내 입으로 백날 말해봐야 꼰대 혹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 취급 나가기 딱 좋다. 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위를 세워야 될까?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얼마나 정교하고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디테일이 달라지고 비즈니스 구성원들의 조직력이 달라진다. 그만큼 압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다른 조직들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로 권위가 이런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가 반드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식당에서 권위는 바로 매뉴얼이다. 사장인 내가 아닌 모두가 약속한 매뉴얼.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권위인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장인 나를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이 시스템 앞에서는 평등해져야 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연매출 70억을 파는 조조칼국수 김승현 사장을 만나러 시청의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롤스로이스 컬리건 탓이더라. 뭐 아무튼 대구에서 칼국수 하나로 대성공을 하고 서울에 매장을 오픈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 한 명과 한 수 배우러 간 적이 있다. 김승현 대표님은 홀에 나와 계셨고
연매출 70억 사장님답지 않게 방문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는 하나같이 친절했고 손님이 드시고 간 빈 그릇까지 치우면서 책상을 닦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런 모습에 직원들이 사장을 믿고 따르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은 기억이 있다.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보이는 것 뒤편에 그들만의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사장부터 직원들 모두가 그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는 확연하게 보였다. 이러한 매뉴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것이다. 오픈 마감 때 체크할 체크리스트, 손님 응대 방법, 손님이 다 드신 테이블을 치우는 방법 뭐 등등 모든 상황들을 전부 기록하고 시스템화 시켜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매뉴얼이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다는 사실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알바몬, 알바천국, 푸드앤잡 뭐 이런 인력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구인을 하면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의 업장에서 일하려고 컨택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하는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도 지원이 들어올까? 천만의 말씀. 10대부터 60대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까지 각양각색이다. 물론 사람을 가려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서 직원 채용의 꿀팁 하나를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다. 채용 플랫폼 구인군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길 바란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형식의 비슷한 구인군들이 난무할 것이다. 시급 12,000원, 오전 월수금 파트타임 구함, 풀타임 대환용,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할 사람 구합니다. 뭐 등등. 그 글이다. 나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다르게 구인 타이틀을 잡았었다. 성장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물론 상당히 고자세의 타이틀이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일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대충 시간을 때우려는 친구들을 1차로 걸 수 있게 된다. 구인글은 더 가관이다. 아마 A4 용지 2장 분량의 우리 매장이 원하는 인재상, 우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성장의 기회, 함께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매력 등 긴 글을 정리해서 쓴 다음에 본론인 시급과 일할 요일 등을 적어두었다. 이렇게 쓰면 누가 읽겠냐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지원자의 숫자가 3배 이상 늘었고 심지어 컨택을 해오는 친구들의 퀄리티가 훨씬 더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 지금은 8명의 친구들이 우리 매장을 위해서 일하고 최정의 멤버가 확정되었지만 그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서 떠난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파티를 해주면서 보내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재를 구할 때에도 이 방식을 유지할 생각이다. 자, 이제 직원이 뽑혔다. 그럼 직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다. 아마 사람과 일하는 한 끝까지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공감대 형성이라는 파트가 인력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다. 혹시 침착맨이라고 아는가?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말년 시리즈의 웹툰 작가이다. 현재는 모든 플랫폼을 넘나드는 넘사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그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관찰력과 공감 능력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잡아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능력이 그를 200만 크리에이터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원들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된다. 그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등등 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서 마치 썸 타는 것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우리 매장의 직원 중에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유튜브에 올려서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플레이리스트들을 출퇴근길에 전부 들어보고 그 친구의 정서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다. 이렇듯
이런 사소한 노력 하나하나가 그 친구에게는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요즘은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었다. 단순히 노동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즐기면서 성장하고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퀘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요즘이다.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요즘에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개인의 무능력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그만큼 직장이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 개개인의 레벨업을 위한 사냥터 같다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월급을 제공하니까 너는 당연히 일해야 돼 라는 마인드보다는 함께 미래를 설계하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얻어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보스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동료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MZ세대들과 즐겁게 일하려면 사장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속 편할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웃긴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핵심은 첫 번째 이야기한 카리스마와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 매장의 권위인 매뉴얼을 착실하게 지킬 때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공감만 해주고 맞춰주기만 하다 보면 이런 대사가 가슴을 후빌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추다가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요. 그러니 빈틈없는 사장이지만 공감할 줄 아는 아주 어렵고 어려운 퀘스트를 해내기를 바란다.